네, 안녕하세요. 저 태어나길 잘했어 연출을 맡은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길 잘해서 촬영한 노다이라고 합니다. 춘희 역할 맡은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희 역할의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이 영화는 지금 과거에 나오고 현재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과거에 들었던 말을 내가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내 안의 상처들을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보듬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의 다독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는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홍상표 배우 지금 오셨는데 네. 먼저 홍상표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길 잘했어에서 주황 역할을 맡았던 홍상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네, 저 한 3년 전쯤에 제가 낮잠을 자다가 그 꿈속에서 제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제 자아가 남녀로 분리되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일어나니까 너무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기록을 하다가 이거 영화를 한번 나중에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디벨롭 하면서 원래는 그 남자 자아와 여자 자아가 기묘하게 이제 같이 사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자신의 어릴 적의 어떠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의 공포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98년에 춘희를 이제 등장시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다의 촬영 감독님은 이거 추석 연휴 십니다. 프론트맨 휴머니스트 작품을 촬영하신 분이고 또 추석 연휴 십니다에서는 강진아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도 하셨는데 이번 이 영화를 보면 이 인물들의 그 클로즈샷, 그 측면 프로필, 되게 타이트한 단독들이 많아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 역할들의 감정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컷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촬영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 영화에 맞는 컨셉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은 감독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어느 순간 너무 저보다 더 신경을 써버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뭔가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춘희의 삶이 좀 답답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화면에 꽉 들어차거나 그렇게 넓지 않은 사이즈로 이렇게 담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야기상에서 뒤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감정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느껴지셨다면은 다행히 나름 잘 잡았던 것 같네요. 저희 이제 박혜진 배우님은 전에 이제 소독지에서 금전운들 수상한 컨테이너 작품 기인이 관객들을 만나셨고 여기서 보면 되게 어린 춘희가 되게 그 일부에서 되게 담담한 모습인데 또 외부적으로 다한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1998년 2월이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 시기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제가 04년생이라서 네. 그때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런 상황들도 조금 받아들여졌고 여러 가지 감정들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어린 춘희한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질문들은 좀 이따 관객 여러분들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진아 배우님은 이번 소독지에서 가장 많은 작품에 나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나길 잘했어도 있지만 빛과 철, 달이 지는 밤, 파란, 작년에 봤던 새 아마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영화인들이 가장 많이 프로포즈하는 작품에 출연해달라고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출연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된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네, 저 최진영 감독님과는 첫 작업이었고요. 감독님께서 그 이 태어나길 잘했어 초고 관련해서 한참 작업하고 계실 때쯤 이제 편지 비슷한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준비 중인데 나중에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일부러 섬광이라는 제가 일부러 그런 카페 이름을 찾아서 첫 미팅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미팅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 저도 겪어왔던 그 IMF 그 시대 이야기 그리고 너무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었고 또 가까운 이들을 잃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너무 특별한 이야기였고 언젠가는 만났으면 만날 것 같은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태어나길 잘했어를 통해서 연기할 수 있게 됐구나 해서 좀 운명같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좀 소탈하게 이야기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홍상표 배우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모슬포 출신이시고 네, 모습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초기의 관심사 야구소녀 공원성 선수 청수탕 사람들 기술까지 출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는 뼈라는 단편 영화를 이미 같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 주황이라는 캐릭터 외자 이름인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게 대본에 나오잖아요. 아 진짜? 외자야? 그러니까 주황 씨, 수가 저 성이야? 1년 만에 만나가지고 외자. 아, 그렇죠. 예, 외자라고. 태목이 당근이어가지고. 아 그건 아닌데 외자. 외자. 성이 주야? 그리고 이 캐릭터 만들어 가셨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어떤 면이 특히 마음에 드셨는지 이 저는 감독님이랑 뭐 작업을 전에도 많이 해서 6개월 연이 세 번째인데 문득 전화가 오셔가지고 상표 씨 나 이 장편 찍어야 되는데 그 멜로야. 진짜? 감독님 예 할게요. 해야죠. 근데 저 감독님 지금 막 수염이 긴 상태인데 이거 괜찮나? 그 덕수궁 앞에 지키는 그 수문장 있잖아. 그거 직업이거든. 예 그럼 하겠습니다. 예 재밌겠네요. 수업 때문에 멜로라는 것 때문에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인물을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 질문 올려주신 분 중에 처음 질문 세 번째까지 하신 분한테는 생각과자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다오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춘이는 왜 큰 춘이를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또 귀신의 집에서 어린 춘이가 사라졌다 오른쪽으로 바로 나오는 장면 어떻게 찍으셨을까요? 질문 답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철감님한테 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쨌거나 이제 큰 춘이한테만 보이는 어떤 상상 속의 자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톤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의 어떤 인물로 설정을 해야 이 큰 춘이가 작은 춘이를 보면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 속의 인물같이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찰강님한테 넘기기 전에 그 장면은 제가 그 63신 때문에 그 노다의 천재설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그때 그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 마지막 13회차였는데 13회차 마지막 9시쯤 찍었던 장면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 귀신의 집 장면은 이제 귀신의 집 그거 말고 선제설과는 좀 다른 얘기고요. 귀신의 집은 이제 놀이공원 찍는데 아무래도 몬타주처럼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어린 춘이가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상 뭔가 실제 동선을 더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카메라 그대로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는 게 어떨까요?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거 좋은 것 같다라고 또 받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찍고 편집이 된 장면입니다. 네, 그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착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면 먹고 싶어요 분께서 춘희에게 신발은 어떠한 의미였나요? 이거를 지금 물어보셨네요. 춘희가 손에 땀이 많아서 그 사전에 이제 춘희의 어떤 평소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 나누다가 버스를 안 타는 선택을 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잡으면 사람들이 이제 눈치 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춘희는 걸어다니는 선택을 하자 해서 사람들을 좀 약간 피하는 데 능숙하고 요리조리 샥샥 잘 다니는 춘희인데, 그래서 이제 많이 걷는 걸 알고 그래서 석천 오빠가 그 신발을 선물해줬고, 이제 영화에 이제 그 마사이족 명언이 그 의미로 좀 첨가가 됐는데,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다 있는 명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담인가요? 네, 마사이족 속담. 네. 네, 그렇게 소중한 신발을 그 노숙자 황 씨한테 네. 선물을 해서 아마 저 노숙자 황 씨가 번개의신 제우스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신 같은 존재. 번개를 쳐서 이 현재의 춘희로 하여금 뭔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네. 성배우님도 오셨던데. 맞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오늘 함께 하신 분 같이 소개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리에. 네, 감독님. 네, 저희 저 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저희 그 제우스 씨는 그 황미영 배우님 많이 만든 어린 원석의 유경상 배우님 오셨고요. 바람 피다가 걸려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이모준 선생님, 선배님 어디요? 외수모의 우리 김금순 선배님 아까 잠깐 나가셨는데. 가끔 예, 저희 그 우용 선생님이 문을 열어준 활짝 영화의 문을 열어준 이관영 배우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작업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면 먹고 싶어요. 님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나 읽을게요. 외모로만 봐선 과거의 춘희와 현재의 춘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배우를 캐스팅하셨나요? 이 질문.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제가 딱 봐도 아니 제가 탁월했다고 느낀 게 저의 그 뭐랄까 피곤해 보이는 어떤 느낌이 우리 춘희에서 외로운 춘희로 잘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스팅 비화를. 일단 큰 춘희 같은 우리 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작의 그 한강에게 보면서 정말 얼굴에 그 아픔이나 슬픔이 되게 리듬감 있게 잘 묻어나는 그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고, 그러면은 그런 그 오묘하고 기묘한 어떤 슬픔을 내재하고 있는 배우, 그러니까 어린 춘희를 찾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선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 예전에 컨테이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박혜진 배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출부랑 계속해서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처를 알게 되고 만났는데, 되게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느리고, 그런 느린 게 어떤 달팽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큰 춘희와 좀 이렇게 만나면은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질문하신 독립이요? 과자 전달. 일단 질문 마지막에 지금 태어나길 잘했어, 보길 잘했어님이 하신 질문 중에 제가 읽어볼게요. 좋은 대사가 많았는데 라면 빼고 다요라는 대사에 춘희의 지난날과 앞으로의 걸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아 배우님, 촬영하면서 육개장 사발면 몇 개나 드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고 둘이
라면 먹을 때는 좀 먹었죠. 왜냐면 이제 상표 배우님께서 약간 먹는 척하는 거 질색이다. 우린 제대로 먹어보자라고 해서 네. 바로바로 물 끓여주셔서 연출부님들께서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한 번에 몇 개나 드신 건데요? 글쎄요 그때 그래도 연이어서 최소 3개는 그래서 먹지 좀 먹은 것 않았을까요? 같아요. 3개는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분께서 질문 하나 더 하셨는데요. 이 클로즈 샷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춘희가 원석이 오랜 시간 싸운 이야기를 할 때 테이크를 꽤 길게 잡으셨는데 왜 완전히 측면으로 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둘이 상의해서 결정했던 가장 큰 촬영 컨셉 중에 하나는 춘희와 춘희가 마주볼 때 그리고 춘희와 조항이 마주볼 때 빼고는 딱 정확한 측면 프로필로 두 사람이 마주보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춘희와 춘희는 OS를 최대한 걸지 말자. 그래서 동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들어온 거 빼고는 춘희와 춘희는 거의 단독이거나 아니면 마주보는 이제 투샷으로 정확한 프로필로 찍고 이런 식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원석에게 토로를 하는 순간은 이제 춘희가 춘희 그 자체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컨셉의 이제 촬영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길게 연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왜 OS를 피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뭔가 어쨌든 저는 이 둘이 마주보고 있지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OS 샷이라는 것은 이게 걸리는 순간 어쨌든 타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샷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식되는. 그래서 최대한 그런 OS를 빼고 둘이 이야기할 때는 정면 단독이나 아니면은 투샷이 나와야 할 때는 정확히 마주보고 있는 투샷을 써보자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 드려요. 그래서 저희 편집을 할 때도 저희는 그 큰 춘이와 작은 춘이가 대화를 하는 그 편집점을 그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큰 춘이가 3초면 작은 춘이도 딱 3초. 그러니까 프레임까지 다 맞춰서 편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화면비가 사실 2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아를 마주한다는 어떤 컨셉적으로 했을 때 촬영 감독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2대1. 아 지금 2.35대 1이 아니라 2대 1이었나요? 아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다락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심 로케이션인 집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다락방 실제로 그 집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힐링 영화 감상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이 다락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높고 좁고 외로운 흰 다람벽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제 전주에서 사는데 전주에서 계속 이제 건축 관련된 아카이빙 작업을 하다가 그 건축 운동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옛날 근대식 주택 같은 것들을 전주시와 함께 매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그분하고 작업을 하면서 그 집을 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느낌이 묻어나는. 그래서 이 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집 안에 1층에 있는 다락이거든요. 옛날 그 옷방 같은 그런 느낌의 다락이었는데 정말 비좁아요. 그래서 한 명 강진아 배우, 박혜진 배우 거의 170이 키가 넘는데 이렇게 다리를 뻗으면 이렇게 삐 나오는 다락 안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그 배우님들도 되게 힘드셨지만 촬영팀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 좁고 비좁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공간의 넓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춘희가 그 처해 있는 현실하고 가장 잘 맞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또 다른 분께서 춘희 의상 중에 붉은 계열 빨간색 옷이 많은데 어떤 점을 의도하고 연출하신 건지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지원 의상실장님과 함께 동묘에서 의상을 많이 찾았었는데 이야기 나눴을 때 이제 아무래도 춘희가 처한 상황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춘희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입는 옷이 그것대로 어두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색깔들을 많이 쓰자라고 해서 붉은색을 선택하게 됐고
보다 보면 이제 이 처음에 되게 마늘 까서 배달할 때는 진짜 빨간 아주 짙은 색의 빨강인데 그게 약간 오히려 삶에 조금 센 느낌을 준다면 점점 이제 주황 만나서 연애하고 우리 작은 춘이 만나서 이제 서로를 마주하고 하면서 점점 색이 좀 옅어져요. 핑크에서 마지막 엔딩에는 약간 노란 따뜻한 계열로 이제 그렇게 색을 좀 변화를 시켰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떴을 법한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뜨개질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있습니다. 춘이가 가지고 있는 다한증이라는 병이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는데 어떻게 떠올리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 원래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다한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럼 춘이한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다한증에 이렇게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연애를 하고 나서 한 달 넘게 손을 안 잡길래 물어보니까 다한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때 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육체적인 징후 때문에 갖고 있었을 법한 어떤 외로움,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 춘희의 상황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춘희를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하는 축축하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그 민달팽이의 어떤 습성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다한증이라는 징후가 좀 잘 맞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 이 영어 제목이 민달팽이죠. 제가 나무 위키 찾아보니까 집이 없는 달팽이라고 달팽이들은 다 집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춘이가 노래방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슬로우 모션을 건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퇴사자부터 개구장이까지 꽤 다양한 곡을 불러가지고 선곡 기준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그 당시에 1998년에 제가 16살, 17살 때였는데 가장 좋아했던 노래들을 복기를 했던 게 그 딱 세 곡이었고 정말 좋아했던 곡들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편집을 하면서 패닉의 달팽이도 부를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곡이었고 특히 그 엘도라도라는 곡은 춘희의 상황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올라가는 시지프스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잘 읽히는 가사 같았고 네모의 꿈은 또 어쨌거나 그 다한증을 앓고 있는 그리고 남들하고 좀 다른 어떤 육체적인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에게 그 차별,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켜줄 수 있는 가사 같아가지고 그렇게 골라왔습니다. 박혜진 배우님 그 다 노래 아시는 노래였어요? 어떻게? 네모의 꿈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몰라가지고 계속 연습했어요. 어떠셨어요? 그 노래들의 정서가 잘 맞으셨나요? 조금 신기했어요. 그동안 어떤 게 신기하셨어요? 퇴사자 노래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유치했어요? 연습했어요. 그래서 네. 그 배우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 그 촬영장에서 퇴사자 더 틀어놓고 같이 춤춰주셨어요. 네. 네. 근데 저희 촬영 한 일주일 전에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퇴사자가 슈가맨 그걸로 나와가지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실시간 저희끼리 방송이. 기뻐했어요. 네. 와 우리 영화 잘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막. 그럴 것 같습니다. 홍감표 배우님께서는 그 되게 많은 그 대사를 날리시잖아요. 그 사랑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사나 그 동작들을 가장 유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과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 꽃을 전달할 때가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신 건지 질색한 건지 그래서 되게 뜨겁더라고요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영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기관적인 그런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머가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홍 배우님의 연기가 큰 역할을 해준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저희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거의 다
저희가 답을 들었고 네, 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할게요. 춘희가 어린 춘희를 따라갔을 때 어린 춘희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 그곳이 엄마 아빠와 같이 살게 입질이 맞는지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춘희는 어떤 심정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엄마 아빠 집은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아이의 집인데 어쨌거나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서 그게 춘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게 작은 춘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속 인식하고 마주보고 직면했던 그 춘이는 그냥 나의 상상 속의 춘이었구나라고 각성하고 그때 이제 둘이 싸우고 이제 결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집의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불렀던 추천이었어요. 그럼 오늘 또 좋은 영화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님과 감독님 촬영해주셔서 인간발과 계획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독님 그리고 구성원 모든 멤버분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저희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보게 된 자리인데요. 말을 더듬게 되네요. 네, 말을 더듬게 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또 이 영화가 또 좋은 자리에서 계속 선보여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와가지고 너무 좋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연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촬영 감독으로 이렇게 GV 자리에 나온 게 처음인데 되게 이 멤버들이 되게 신선하네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최진영 감독님께서 또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최진영 감독님께서 또 시나리오 보내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 시국 오면서 이 좌석 하나하나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최근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가끔은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냥 혐오하지 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꺼내보고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덜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